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맞춤형 스피치 닥터 강민정입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에서 큰 행사를 하나 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자기소개를 하면서 한 분씩 발표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스피치 습관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말씀은 청산유수처럼 잘하시는데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요 손이 문제였는데, 한 분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뒷짐을 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올드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고 마치 훈장 선생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말씀 내용은 굉장히 괜찮았는데 너무 손동작이 현란하게 계속 움직이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마치 교통경찰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손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손동작, 스피치에 있어서는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말로 드러나지 않는 이 팩트가 아닌 비언어적인 감각, 느낌으로 다가오는 손동작의 스피치는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손동작,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고 어떻게 처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동작, 우리가 나오게 되는 증상들 왜 발생이 될까? 첫 번째 이유를 보면 평소 습관대로 그냥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하는 습관대로 말을 할 때도 그대로 드러나시는 경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조숙녀형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실 때 계속 귀 뒤로 머리를 넘긴다거나, 어떤 머리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감아서 어깨로 넘기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할 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저는 24살이고요. 보기보다 들어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24살은 영원하니까요. 이렇게 계속 넘기시는 분. 또는 막 말을 하시다가 입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세요. 어떻게, 떨려. 어떻게 제가. 그러다 보면 말도 안 들리고 입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요조숙녀형들은 평상시 모습에도 보면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손으로 입을 막는다거나 또는 귀를 넘긴다거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또는 래퍼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현란하게 손을 쓰고 손동작이 너무 많으신 분들, 이분들도 평상시 친구들과 대화해서 보면은 손동작이 유독 많으신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습관대로 그대로 나오는 원인 하나. 자, 두 번째 원인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무 불안해서 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분들이 계세요. 한마디로 내 손과 몸이 우환청심환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주로 더듬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조금 충격적이었던 분은 엉덩이를 계속 더듬으세요. 말씀을 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한 누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긴장이 되니까 여기를 더듬으시는데, 더듬기만 해도 약간 불편한 위치인데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세요. 말이 한 문장씩 끝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러면서 계속 때리세요. 그래서 왜 때리는가 봤더니 본인이 했던 말이 정리가 잘 됐다고 안심이 되니까 끝났다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꼭 엉덩이만 때릴까? 그렇지가 않아요. 얼굴을 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에 손이 가 계신 거죠. 불안하니까.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요,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막 때리세요. 이런 자학형들은 왜 그럴까 봤더니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나머지 손동작이 오버되시는 분들. 자, 세 번째 원인은 과연 뭘까라고 봤을 때, 손 사용법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를 스피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기도형, 마이크를 꼭 잡고 얘기하시는 분들, 손을 놓질 않으세요. 또는 뒷짐으로 계속 계신다거나 팔짱으로 너무 꽉 꼬여서 손 자체가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스피치에 손을 써야 된다라는 인지부터 하시는 게 우선 필요한 작업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손이 문제가 되는 증상 원인으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과연 이 손 어떻게 써야 될까? 처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손은 지휘봉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가 될 때 지휘자들이 편안하게 지휘를 하듯이 음악을 그려주는 거잖아요. 손은 내 말의 스피치를 그려준다, 지휘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휘봉 방법 첫 번째, 손으로 내용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그릴까? 만약에 4분의 1박자를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지만 지휘자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지는 않아요. 만약에 16분의 1박자 같으면 막 16개를 그리지는 않잖아요. 우리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자, 제가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오늘 제가 한라산 16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건 아니죠. 내용을 손으로 그리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넓이, 깊이 또는 크기 이 정도의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손 지휘법 어떤 게 있을까요? 손은 허리 위에서 놓으셔야지만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손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은 내 스피치를 그리는 도구죠. 그림이 밑에서 그려지면 스피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위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면서 내 열정과 내 자신감을 보여주시면 되세요. 자, 세 번째 지휘법, 손바닥 사용법입니다. 손바닥은 이왕이면 천장을 향할 수 있게끔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스피치는 청중이 모든 중심입니다. 그래서 청중을 조금 우대하듯 청중을 저희가 존경하듯이 보일 수 있게끔 손바닥을 편안하게 천장을 향할 수 있게끔 써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느낌이라면 아마 느낌이 이러실 거예요. 자, 어서 오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느낌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그래서 바닥을 보일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너무 꺾어서 이렇게 막 쓰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손동작에서 비롯될 수 있는 스피치의 오류점들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손동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하나의 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스피치 내용을 손으로 다시 한번 그려주면서 한 번 더 반복하고 한 번 더 강조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손동작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내용에 맞게끔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스피치 불치병이 아닙니다. 스피치도 학습입니다. 여러분의 스피치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 스피치 닥터 강민정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